안녕하세요. 노바텍에 관하여 세미나를 하게 된 리서치 1팀 이희조입니다. 기업 분석, 산업 분석, 투자 포인트, 리스크, 밸류에이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바텍의 현재 주가는 38,700원입니다. 현재 PER은 11배이며 주요 주주로 창업자가 53.2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부를 나누고 있지 않지만 사업 부문별로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태블릿, 스마트폰 내부에 들어가는 차폐 자석을 만드는 마그넷 부문에서 72%의 매출이 태블릿 케이스, 스마트폰 케이스, 북커버에 들어가는 자석을 설계하는 심재에서 27%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샘플에서 1%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차폐 자석이란 희토류를 원료로 하여 만드는 자석으로 자력을 원하는 방향과 강도로 제어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당사는 차폐 자석을 생산할 때 사마듐 코발트 자석보다 저렴하고 강한 자성을 유지하는 네오디뮴 자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차폐 자석은 일반 자석과 달리 자력을 원하는 방향으로 강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는 억제하여 유도하는 자석입니다. 기존의 IT 업체에서는 기기 내부의 자석을 활용하고 차폐 솔루션을 활용할 때는 자석에 차폐 테이프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자성이 나가는 것을 막고 사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차폐 자석은 추가적인 차폐제와 보호 테이프 등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차폐 자석만으로도 차폐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당사는 삼성전자의 차폐 자석을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탭 S7 플러스에는 총 21개의 자석이 내장되어 있고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는 총 9개의 자석이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사는 2013년부터 스마트폰 커버에 차폐 솔루션을 적용하여 디스플레이 온 오프 기능을 구현하고 2019년 하반기부터 태블릿 PC 내부에 들어가는 차폐 자석을 독점 공급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 2021년 4분기부터 갤럭시 Z 시리즈의 차폐 자석을 공급하게 되어 열림 방지를 하고 디스플레이 보호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3 기준으로 6개의 자석이 내장되고 있음을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폐 솔루션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맥세이프에 적용되어 이와 같은 충전 방식을 애플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추후 삼성도 맥세이프와 같은 충전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면 당사의 차폐 자석을 스마트폰에도 내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자석 기업 중 유일한 상장사이며 국내 경쟁 업체인 경원산업과 DIC에 비해 압도적인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11월 심재 독점 제조업체를 위협하는 이원화 승인을 이끌어낸 이후에 태블릿 케이스에 들어가는 자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심재는 태블릿과 스마트폰 커버에 삽입되어 뼈대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에는 베트남 케이스 제조업체를 인수하여 이후에는 자석뿐만 아니라 케이스 완제품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당사는 전장 산업에 뛰어들기 위하여 현대자동차의 대표적인 전장 공급 업체인 만도와 협력하여 MPS 모듈을 개발하고 샘플을 공급하였습니다. 이 해당 MPS 모듈이 기본 사양으로 채택되면 이와 같은 공급 사슬을 가지게 됩니다. 노바텍은 만도에 차폐 자석을 공급하고 만도는 MPS 완제품을 만들어 현대자동차에 공급하게 됩니다. 노바텍과 만도가 함께 개발한 MPS가 강점을 가지는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이전까지 조향 장치는 엔진의 동력으로 유압 펌프를 작동시키는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을 활용하였습니다. 근데 2004년 이후로는 EPS라는
EPS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 EPS는 휠의 회전각과 회전력을 감지하여 바퀴에 연결된 전기 모터가 바퀴를 돌리는 방식인데요. 이는 엔진 동력을 활용하던 기존 방식에 비하여 연비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EPS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MPS, 지금 말씀드리는 센서입니다. 이 센서는 센서 안에 자석을 넣어서 감지를 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센서는 크게 지금까지 활용되던 건 홀 센서가 있습니다. 홀 센서는 지금 보이시는 모듈 부분에, 동그란 부분에 계속해서 자석을 돌아가면서 넣어 가지고 이 휠이 돌 때마다 그 자석을 감지를 하고 감지를 하지 않고 해 가지고 그 측정의 시차를 발생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만도와 노바텍에서 활용하고 있는 MR 센서는 그 간격을 최대한 좁히고 N극과 S극을 연속으로 계속해서 배치함으로써 감지의 시차를 줄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노바텍과 만도가 좀 더 기술력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해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필요한 탈철기 공정을 연구 개발 중인 상황입니다. 다음은 산업 분석입니다. 우선 당사의 핵심 원재료인 히토류 산업을 살펴보고 이어서 당사의 사업 환경과 직접 연관되는 태블릿 PC, 폴더블 폰 사업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첩회 자석의 원재료는 히토류입니다. 히토류란 란탄계 원소 15개와 2개의 원소를 더해 17가지 원소를 총칭하며 건조한 공기에 잘 견뎌 공정에 유리하고 열을 잘 전도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17가지 히토류 원소 중 영구 자석 제작에 활용되는 원소는 세륨, 프로세오디움, 네오디뮴, 사마륨, 디스프로슘 이렇게 5개입니다. 이처럼 차폐 자석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히토류는 중국에 가장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매장량은 브라질, 베트남, 러시아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히토류 매장량과 달리 히토류 생산량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히토류 생산에 값싼 노동력이 더해져야 경제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국가 전략적으로 히토류를 활용하며 생산량을 늘려왔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최근 호주가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 추세입니다. 이어서 당사의 사업 환경과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태블릿과 폴더블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태블릿 PC 시장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성화로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2021년에는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후에도 태블릿 시장은 2020년 태블릿 구매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찾기 전까지는 낮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폴더블 폰 시장입니다. 삼성이 갤럭시 Z 시리즈를 통해 폴더블 폰 시장의 문을 연 이후로 가파른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2023년경 혹은 이후에 애플이 시장 진입이 계속해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은 이런 폴더블 폰의 성장에 따라 기존의 플래그십 라인업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기존의 노트 시리즈는 S 시리즈에 편입되었고 Z 시리즈가 하이엔드 라인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 Z 플립 3는 낮은 가격을 무기로 하여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자석의 차폐 테이프를 활용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자석 자체로 차폐 솔루션의 기능까지 하는 차폐 자석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고 현재 독점적 특허들을 보유 중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독점적 특허와 삼성전자에 대한 독점적 공급을 바탕으로 2019년부터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21%, 2020년 43%, 2021년 36%로 같은 폴더블 폰 부품 공급 업체인 KH 바텍, 파인테크닉스 대비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자동차 부품 사업으로의 진출입니다. 만도와 공동 개발한 MPS 모듈은 현대자동차의 상위 라인업부터 기본 사양으로 탑재되어 향후 하위 라인업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폴더블 폰 시장의 가파른 성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량은 정체되어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지만 폴더블 폰 판매량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스마트폰보다 폴더블 폰이 더 자석 수요가 높은 것도 있고 해서 당사의 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리스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사업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희토류 자원 무기화와 수익 규제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수익 규제가 없지만 2021년 12월 중국에서 합병을 통해 세계 최대 희토류 기업이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자원 무기화와 같은 우려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 정체와 GOS 이슈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삼성전자를 통한 매출이 현재 99%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그만큼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정체되고 경쟁사에 비해 판매 성장률도 확연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GOS 이슈까지 겹쳤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소비 시장 반응을 아직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또 다른 큰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는 핵심 아이디어는 갤럭시 탭 한 대에 21개의 자석이 들어가고 있고 갤럭시 Z 시리즈 한 대에는 6개의 자석이 탑재되어 갤럭시 Z 시리즈를 통한 매출이 태블릿에 비하여 28.6% 정도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또 태블릿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시장이 3%씩 성장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갤럭시 탭의 경우 전체 시장보다 큰 성장을 할 수도 있지만 보수적으로 3%로 가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마그넷 부문의 경우 2021년 갤럭시 탭 판매량이 1.03을 곱하였고 Z 시리즈 예상 판매량을 폴더블 전체 예측 판매량의 삼성의 예상 점유율 75%를 곱하였습니다. 이 예측 판매량과 삼성의 예상 점유율에 관한 부분은 제가 따로 부록 부분에 기사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Z 시리즈 판매량의 경우 좌석 수가 더 적기 때문에 1290만 대에서 다시 0.285를 곱해서 당사 수혜량을 측정하는 데 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550만 대가 나왔고 3,550만 대는 기존 태블릿 3,090만 대 판매량에 비해 15%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652억에 1.15를 곱해서 749.8억을 계산을 했습니다. 심재의 경우 삼성 태블릿 성장을 따라서 성장하게 됩니다. 똑같이 1.03을 곱하여 251억 매출을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타 샘플 부문은 3년치의 평균을 더하여 1억을 더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온 2022년 추정 매출액은 1,002억이고 매출 원가의 경우 매출 총이익률이 2019년 42%, 2020년 60%, 2021년 55%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로 넘어가면서 베트남 생산 공장 신설에 기인합니다. 지금 노바텍은 한국에서는 설계를 하는 업무만 하고 있고 베트남의 법인을 2개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생산을 하고 그러고 중국의 법인을 2개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원재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공장 신설로 인해서 GPM이 올라갔으므로 2022년에도 GPM이 55%에서 6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GPM을 57.5%로 하여 추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추정 매출 원가로 425억을 계산하였습니다. 2023년 마그넷, 심재, 기타 매출 추정은 2022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여기에 2023년부터는 현대차가 샘플로 제공한 MPS 모듈이 상위 라인업부터 탑재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다음 페이지에서는 MPS 매출을 계산하였습니다. MPS의 경우 G90, G80, GB80 이렇게 상위 라인업에 기본 탑재된 이후에 하위 차종 그랜저, 팰리세이드, 산타페에는 옵션으로 채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옵션을 선택할 확률은 30%를 예측을 하였습니다. 이도 제가 그 부록 부분에 기사로 관련된 근거들이 된 기사들을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MPS의 납품 단가를 예측하였습니다. 만도의 MPS 특허 추론을 확인한 결과 부피가 약 6000mm 세제곱이고 당사 심재가 51mm 세제곱당 267원임을 통해 MPS 납품 단가를 심재에 비해 117배를 예상하였습니다. 예측 판매량의 옵션 선택률 267과 117을 곱하여 2023년 MPS 매출액을 77.5억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직전과 같은 방법으로 2023년 추정 매출액은 1164억, 2023년 추정 매출 원가는 495억을 계산하였습니다. 판관 비율은 2019년부터 2021년 3개년 평균 판관 비율을 18.2%를 통해 계산을 하였고, 법인세도 3개년 평균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율 10%를 통해 계산하였습니다. 그러고 이를 통해 추정 당기 순이익을 2022년 382억, 2023년 439억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예상 EPS는 4,151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타겟퍼를 설정할 때는 현대차 전장 부품 공급 업체인 만도와 한원 시스템을 참고로 하였고, 그러고 폴더블 부품 공급 기업인 KH 바텍, 파인테크닉스도 참고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차폐 자석 전에 그 자석에 차폐 테이프를 붙여서 솔루션을 하는 방식이 지금 미국의 3M이 활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차폐 솔루션을 하는 3M의 퍼도 참고를 하였습니다. 5개 기업의 평균 퍼는 17이나 현재 당사의 퍼가 11이고 향후 MPS 성장, 폴더블 탑재 차폐 자석에 대한 성장성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을 하여 타겟퍼를 15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적정 주가를 62,265원으로 설정을 하였고 상승 여력은 63.9%, 투자 의견은 바이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Q&A를 갖도록 하겠습니다.